2021년 2월 6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인간 차단벽과 새사설로 대법원 출입문 막은 김명수, 동아일보는 거짓말로 사법부 망신시키고 기억력 핑계대는 대법원장, 한국경신문은 김명수 대법원장 이쯤 되면 스스로 거치 정해야, 한겨레신문은 사법농단 청산 외면에 자초한 사법부 난국이라는 그런 사설을 통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고, 한겨레신문도 사법농단 청산을 외면한 결과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독립이 현재 상태에서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법원장도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한 상권 분립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을 벗어나면 즉각 내부 징계 등 탄핵 조치를 판사들에게 이제 해야 하는 것인데, 이거 자체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내부 자기 가족 식구 감사기라든가 또 판사들의 또 영향력, 정치권에 대한 판결을 정치인들의 불법 비리 부정을 또 판결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영향력 등을 고려해서 사실은 검찰에 대한 무소불위 권력 얘기가 많았는데 판사들의 그런 권력이 굉장히 막강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대로 판결하지 않고 또 제대로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 사회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 불공정과 불공평이 확산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이번 그 사태에서 거짓말한 것이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상태에서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임 사태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자기 책임 덮고 징계권 남발, 금감원은 누가 징계하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라임 사태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에 5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초대형 금융사고다. 손태성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는데, 관리감독에 대해 금감원은 누가 징계하나 이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외견신문은 무리한 금융시효 징계로 줄소송, 금감원 권위를 스스로 허문 꼴이다. 한겨레신문은 라임 부실 판매 중징계 반발, 은행들 염치 없다. 한겨레는 또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020년 9월 23일 투자금 감세센터는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 해체시킨 검찰 내 금융수사 전담팀을 다시 복원하고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징계 여부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어떤 권력과 결탁된 비리구조 사슬 속에서 이런 사태가 터졌는가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거기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계할 것은 또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수기 제대로 안토니 선거코앞 중대재해 청문회 여는 여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업주 처벌을 징역 상한 규정으로 바꾸고 반복적인 사망사고 때만 적용해 달라는 등의 입법안을 여당에 호소하는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징역 상한 이걸 이상이 아니라 이하라든가 아니면 징벌적을 낮추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의 사망이 아니라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날 경우에만 이 법에 적용하라. 이게 노동자 한 사람의 목숨은 목숨이 아닙니까? 다 소중한 목숨이죠. 세계의 산재 사망률, 그리고 노동자의 죽음보다는 기업의 이혼이 우선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엄청난 연간 2,400명, 또 산재를 적용받지 못하는 죽음까지 하면 3,000명이 넘는 이런 정말 어떤 전쟁에서의
전사자 수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노동자 산재 사망률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5인 이하 미만 사업장 제외됐고, 50인 이하 사업장은 3년 유예됐고, 이런 터무니없는 위헌적인 법률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조차도 더 완화해달라, 뭐 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의도인 것입니다. 국가재정관리사무경신문은 악의 입경관 기재부 여당 앞에서 제대로 해보라. 재정 주출이 늘고 세수는 줄어 나라 살림이 구조적으로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현상을 악의 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재정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수입을 걱정해야 합니다. 걱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탈세에 대한 엄격한 징수, 과징금을 매겨서 징수하고, 그 다음에 누진적 조세 부담률을 높여서 부자와 재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임명 관련해서 조선인물 외고 폐지 운운하며 제 자식은 외고, 그래도 당당한 장관 후보들, 뭐 이제 지금 인사청문회 중인 장관 후보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한 중에 자식을 외고로 보낸 뭐 이런 사례를 이제 제목으로 뽑았는데요.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장관 후보들은 제가 봤을 때 고위공직자, 특히 나라의 장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나쁜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평소에 했는데, 그러나 그 자기네들이 나쁜 제도라고 한 제도를 통해서 자식들을 교육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있는 제도는 활용했다,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위장 전입에 관한 거, 뭐 불법 사무소 정려의 의혹에 관한 거, 재산 뭐 축적에 관한 거,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사례들 놓고 봤을 때,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도 인사청문회 형식적으로 거치고 요식행위로 거치고 그냥 대통령 그냥 임명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 아예 이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 사안에 걸리는 자는 장관 후보가 될 수 없다든가 장관 임명할 수 없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 안에 아예 딱 집어넣어서 판단해서 그 이력과 경력을 딱 집어넣으면 장관이 될 수 있다 없다가 판명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필요도 없고 논란을 벌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관련해서 매경신문은 기업 자유가 성장 원동력이라는 경제학 회장 충고, 이번에 정진욱 연세대 교수가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된 것 같은데, 기업의 자유가 성장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네요. 뭐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의식, 사고 체계입니다. 성장이 어떻게 기업의 자유 때문에 그런가요? 기업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기업이 마음대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하는 그런 자유죠. 물론 뭐 그렇게 성장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동자 착취, 소비자 수탈,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성장 만능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이런 생태위기, 기후위기, 뭐 자원위기, 뭐 이런 상황에서 붕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 재난 상황, 공황적 위기 상황, 기후위기와 생태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의 자유를 외치고 있으니까 정말 딴 나라에서 온 사람들 같습니다. 북핵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김정은 금고지기 사위, 김은 비핵화 못한다, 이것이 진실이자 상식이다, 이제 탈북한 북한의 고위 관료의 얘기를 가지고 이제 사설을 썼는데요. 이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 법이고, 그 현재 존재를 제거하려면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북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남북 관계도 있지만 주로 북미 관계,
동북아 정세 속에서 90년대부터 시작된 북미 간의 관계 속에서의 북한의 어떤 체제 유지, 또 미국의 남한을 통한 또 한미 동맹을 통한 미국의 흡수 통일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북한의 핵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북핵을 이제 폐기하기 위한 시도가 3년 전에 북미 간의 협상, 김정은 트럼프의 협상 속에서 소매 빅딜에 의한 북핵 폐기 문제 협상이 시도됐지만 그것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제 동상이몽의 상태였죠. 그래서 북핵 문제는 당장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희망 고문이 될 것이고, 이런 현재 존재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것을 서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럼 이 핵 폐기가 북핵 폐기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지구적 핵 폐기, 핵발전소 폐기 이런 전체 문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적이고 전 지구적인 그런 지혜와 또 힘의 또 균형 관계 속에서 이것을 해결돼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공급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공공주도로 83만 가구 공급 가능한 일인가? 정부 서울 32만 호 등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세웠다. 공급 선의 긍정적이나 민간마저 실현은 의문이다. 규제나 방안 동반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은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대책 실현할 디테일이 안 보인다. 라고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32만 호, 나머지 지역에 해서 전국 83만 호를 2025년까지 짓겠다고 하는데, 이런 현재 같은 이 공급 정책으로 현재 이 주택 문제,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주택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공급 부족보다는 우리 이 사회의 소유 구조,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이 소유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도심 지역이라든가 재개발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지금 전월세를 전전하는 서민들의 자기 집 마련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하루 전 그 논평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거대한 투기판, 판돈이 점점 커질수록 그것은 점점 더 투기성이 강화되고 투기가 더 커질 뿐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투기적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게 되면은 거기에 거대한 금융자본이 더 몰리게 되고 더 투기적으로 투기판이 더 커질 뿐이지, 거기에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거기 들어와서 투자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 백신 차질 우려되는 설 방역, 경향신문은 코로나 백신 효능 신뢰 엄중히 살피고 수급도 무한전 기여한다. 한겨레신문은 자영업 거리두기 조정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물론 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은 하나를 떼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방 문제, 방역 문제, 그 다음에 백신 도입 문제, 국내에서 개발되면 좋겠지만 현재는 도입에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치료제 문제, 백신을 맞는다고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풍토병처럼 우리 주변에 이제 있게 될 텐데, 이걸 언제든지 우리가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코로나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이런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공공병, 음압병상 등 이런 공공병원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데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코로나 하나만 딱 떼내가지고 그걸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의료 체계 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같은 그런 공공의료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나라들도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만약에 코로나 확산된다면
이런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나마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서 이 정도라도 관리되고 있어서 문제 괜찮은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공공의료가 5%도 안 되는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의료체계 상황에서 코로나가 확산될 경우에, 광범위 확산될 경우는 대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획일적인 밤 9시 영업 제한, 뭐 거리두기, 뭐 9명 이상 바깥에서 모일 수 있고 실내에서 5명 모일 수 있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과학적인 방역 대책,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뭐 숫자만 딱딱 나열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과학적인 방역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실내에서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랬을 때 실내 크기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10명이 모이더라도 큰 공간에서 회의를 할 경우에 거리가 2m, 3m 떨어진 상태에서 회의를 하는 10명하고 실내 5명 모이는데 아주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4명, 5명이 회의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코로나 확산에 더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주 좁은 아주 골반 같은 곳에 5명, 4명, 5명 있는 것이 훨씬 더 코로나에 감염될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그 10명 있더라도 회의장 큰 곳에 또 칸막이도 있고 말이죠. 마스크도 끼고 뭐 이런 안전장치를 한 상태에서 10명, 20명이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과학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몇 명, 실내는 몇 명, 뭐 바깥에는 몇 명 이렇게 말할 문제는 아닙니다. 바깥에 기자회견 9명 넘으면 다 9명 이상은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넓은, 그럼 10명이 모였으면 거리를 좀 더 띄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파쇼적인 거죠. 포털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네이버 실검 폐지, 갈등 분열 치닫는 세상을 바꾸는 전기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실시간 이 검색 순위 이거 폐지한 거 잘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검색, 메일, 데이터, 뉴스, 블로그, 홈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인터넷 통신망이라는 것은 오늘날 인간사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뭐 DMB 시스템이라는 게 뭐 24시간 내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 안에 모든 이 포털을 통해서 SNS든 모든 정보가 소위 말하는 뭐 백과사전, 뭐 우리가 거대한 도서관이 스마트폰 하나 안에 다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 이 막강한 영향을 갖고 있는 네이버 같은 이 포털이 순위를 매기고 조작하고 뭐 이런 경쟁이 벌어지고 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사회의 가치라든가 기준이 왜곡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이걸 조작이 쉽게 가능한 세력에 의해서 불로소득을 얻는다든가 또 특별한 기회를 그들이 독점한다든가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폐지한 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고자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하루만 일하고 싶다며 부산서 400km 걸은 김진수 정말 한 달 이상 걸어왔고 또 연대하는 또 사람들이 48일 50일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고 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진중업은 많은 자본을 뭐 청산하는 입장에서 다른 데 자본을 빼돌리면서 다시 지금 있는 노동자들도 구조조정을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 구정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본은. 그래서 자본은 노동 착취와 노동자 해고를 통해서 통한 이런 원시적 축적과 또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자본은 성장해 왔고 또 자본은 끊임없이 더 많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조정을 하고 또 자본을 다른 데로 빼돌리고 국내 해외로 다른 데 빼돌리고 M&A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정리하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반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쟁은 해고 금지, 원직 복지 당연히 그 투쟁을 해야죠. 생존권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러나 이 투쟁에만 머무를 때는 역시 자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노동자들의 이 요구보다도 훨씬 앞서서 노동자들의 요구와 생존권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빨리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그런 투쟁과 그런 연대를 우리가 모색하지 않으면 이것의 계속적인 반복,
이런 반복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6일 토요일 신문사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